안녕하십니까, 공예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언어 매체 능동, 피동, 주동, 사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법 요소 파트에서는 얘가 가장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문법 인강이든 문법 무슨 강의를 들으면 이일이기 우구추 여기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원리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원리에 따라서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다는 점 하나 꼭 생각하시면서, 자, 여기서 능동과 피동, 그다음에 주동과 사동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자, 일단 피동과 사동을 지금부터 배워볼 건데, 피동과 사동 이걸 한번 배워볼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 피동 표현부터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이 피동의 반대말은 뭐냐면 능동입니다. 이게 의미상으로 좀 구분하자면 피동은 주어가 무엇을 당하다 이런 문장이라면, 능동은 주어가 무엇을 하다 요 구조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알겠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건 사냥꾼이 토끼를 잡은 거니까 당연히 능동이 되겠지, 그지? 능동 문장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이 친구를 피동문으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당한 주체인 토끼가 앞으로 나와서 뭐가 되냐면 주어가 되니까 토끼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에 비해서 원래 주어였던 놈은 뒤로 들어가서 대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대상이 되고 나면 사냥꾼에게라는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이 잡았다가 뭐가 되냐면 잡혔다 꼴이 되는 겁니다. 잡혔다 꼴이 되면 자연스럽게 당하다 꼴이 되니까 피동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일이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일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자, 잘 들어봐. 자,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지점이에요. 자, 지금 여기 지금 요렇게 보시면 보이죠, 지금. 첫 번째가 이 피동문으로 바꾸게 되면 문장 성분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알겠죠? 문장 성분의 변화가 옵니다. 그러면 문장 성분의 변화가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능동문에서 주어였던 놈이 피동문으로 가면 부사가 된대요. 그 다음에 그러면 반대로 원래 피동문이었던 걸 능동문으로 바꿔주면 요 관계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요게 상호관계란 걸 이해를 해주셔야 돼. 그래서 왜 가끔 가다가 피동문에 능동문이 대응하지 않는 피동문, 능동문이 대응하지 않는 피동문 찾으라 그러면 능동문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로 오니까 이 부사어를 능동문의 주어로 역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그럼 반대로 똑같아. 이게 서로 이제 상호관계니까 똑같아. 원래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으로 가면 걔가 주어가 됩니다. 그러면 주어를 다시 목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 성분의 변화가 온다. 요 기억해줘요. 능동문과 피동문으로 바꿀 때 문장 성분의 변화가 온다는 점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주목할 점은 원래 있던 목적어가 이쪽으로 오면서 목적어가 사라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목적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뭐를 구분할 때 하나 쓰는 거냐면 사동문과 구분할 때, 사동문과 구별할 때 사용합니다, 이걸. 그래서 요거 목적어 없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목적어가 사라져요. 피동문은 목적어가 사라집니다. 그죠? 목적어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뭘 집어넣냐면 크게 세 가지예요. 자, 먼저 피동을 만들어주는 접사. 대표적인 게 이희리기가 있겠죠, 그죠? 요거를 사용해서 피동문을 만들어 주는 경우를 이제 접사니까 파생어 된 거잖아. 그래서 파생적 피동이라 불러. 파생어를 만들어 주는 거니까 요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넣냐면 뭐뭐어지다. 뭐뭐어지다.
어지다 뭐뭐게 되다 이런 걸 집어넣으면 문장의 서술어 자체가 바뀌는 거니까 서술어 자체가 바뀌었죠. 서술어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니까 얘를 문장의 내용을 바꾼다 해서 통사적 피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통사적 피동이라고 불러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뭐 당하다. 이렇게 해서 어휘 자체를 이용해서 만드는 어휘적 피동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피동은. 다시 한 번 더. 3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번, 2번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가볼게. 소리가 들린다야. 그러면 여기는 이 소리가 들린다는 기본형이 듣다에다가 플러스 리 플러스 니은 플러스 다지. 얘가 들어가 있지 지금. 근데 앞쪽에 지금 여기 보시면 주어가 나오고 뭐가 없냐 하면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는 리는 피동 전미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 친구를 능동문으로 바꾸세요라고 하면 주어를 뭘로 바꿔준다고? 주어를 목적으로 바꿔줘야. 이게 지금 피동문이잖아. 이게 피동문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피동문에 여기서 요 주어를 이렇게 바꿀 때 주어를 목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소리가가 소리를 되는 거고 들린다 해서 리를 빼줘야 됩니다. 리를 빼주면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능동문이 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요 구조 잘 이해하셔야 돼. 이해가 됐죠? 다시 한 번 더. 지금 여기는 이 들린다를 이렇게 형태소 분리하면 중간에 리가 껴있어 보이지? 이렇게 리가 껴있는 게 보이니까 이렇게 리가 껴있는 게 보이니까 이게 뭘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앞에 게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 친구는 피동. 그럼 이 친구를 다시 능동문으로 바꿔주려면 주어를 목적으로 바꿔주면 돼. 그래서 소리가가 소리를로 바뀌고 듣는다가 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가볼까요? 한 번 더. 자, 환상이 보인다야. 자, 여기는 이 친구가 뭔지 한번 가볼게. 이 친구 분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다에다 플러스 이 플러스 니은 플러스 다야. 그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까 똑같잖아. 앞에 있는 이 친구가 주어는 있는데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면 주어는 있는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얘는 여기는 이 친구의 여기는 피동이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피동입니다. 그죠? 이 친구는 피동이 됩니다. 자, 이 친구를 뭘로 바꿀 거냐면 능동문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 과정에서 여기는 이 주어가 뭘로 바뀐다고? 주어가 목적어로만 바뀌어주면 되는 거니까 환상이를 을을로 바뀌고 환상을 본다 요렇게 바꿔주면 되겠지, 그지? 이해가 됐죠? 쉽잖아. 그래서 요렇게 바꿔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 자,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래야 이거 원활하게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 피동문에서 이제 네 번째 기억할 거. 자, 피동문에서 이중 피동이라는 게 있어. 이중 피동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고쳐 써야 될 대상인 거예요. 이중 피동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한번 가볼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도둑이 경찰에게 잡혀졌다라고 하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용언의 활용형은 무조건 형태소 분리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잡다의 히 플러스 어지다에다 과거형 엇 플러스 다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히가 들어가 있고 어지다가 들어있으니까 피동이 몇 번 쓰인 거. 그렇지, 피동이 2번 쓰인 거지, 그지? 그러면 피동이 이렇게 2번 쓰여진 거니까 이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면 이런 문장은 사용하면 안 돼. 자, 고치는 거야. 이때 고칠 때 뒤에 오는 피동을 삭제해 주면 됩니다. 뒤에 오는 피동을 삭제해 주면 어지다를 빼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고쳐지면 어떻게 된다? 도둑이 경찰에게 어지다를 빼면 경찰에게 뭐? 예, 잡혔다 정도로 바꿔주시면 되겠네. 이해가 됐죠? 이렇게 되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지다를 빼주면 어지다를 알려버리면 되는 거야. 어지다를 알려주면 된다. 자, 다 됐나요? 그래서 피동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사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피동 잘 기억하시고요. 사동으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사동은 뭐의 반대말이냐면 주동의 반대말입니다. 알겠죠? 자, 사동은 주동의 반대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봐라. 자, 여기서 사동은 주어가 직접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주어가 어떤 일을 시키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주동은 뭐가 되냐? 주어가 직접 하다입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아까의 능동도 주어가 하다고 얘도 주어가 하다면 논리적으로 같은 게 아닌가? 같을 수 있죠. 같습니다. 같은데 그러면 왜 능동하고 주동으로 바꿔놨냐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능동의 반대말을 피동이고 주동의 반대말은 사동인데 두 개의 개념을 똑같은 용어로 써서 능동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능동의 반대말은 피동이고 능동의 반대말은 사동이 되니까 능동의 반대말은 피동도 사동이 되는 거니까 피동사동이 같은 거여야 되잖아. 근데 아시다시피 피동과 사동은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능동, 주동을 나눠놨냐면 그냥 능동은 피동의 반대 표현이고 주동은 사동의 반대 표현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지금 이게 그 반대말을 만들고자 하는 거지. 실상은 뭐한다? 실상은 여기는 이 두 개가 거의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개념입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사동하고 주동이 있습니다. 자, 사동하고 주동이 있어요. 자,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일에 아이가 잔다가 있어요. 그럼 애가 자는 거니까 얘는 주동이 되겠지. 그치? 됐죠? 자, 그런데 이 친구를 뭘로 바꿀 거냐면 사동으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주어가 더 이상 주어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이제 다른 문장 성분으로 바뀌고 새로운 주어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동의 핵심이야. 여기에 이제 엄마가라는 주어를 집어넣었다고 칠게. 엄마가 아이를 재운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엄마가 잔 게 아니라 엄마가 자도록 시켰으니까 사동이 되는 거고 요렇게 바뀌어주고 이게 들어가는데 자, 아까 전에 피동하고 뭐가 다르죠? 피동은 위치가 서로 바뀌었어요. 근데 얘는 물론 자, 첫 번째 갑니다. 첫 번째 문장 성분의 변화가 왔어요. 자, 이때 문장 성분의 변화가 왔는데 얘는 원래 사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이 된다. 미쳤구나. 자, 원래 주동문의 주어가 얘가 사동문으로 가면 지금처럼 목적어가 되거나 아니면 부사어가 됩니다. 됐죠? 목적어가 되거나 부사어가 돼요. 그러면 있는 목적어나 부사어를 뭘로? 주어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되겠지. 이것도 상호 변화가 가능해야 되겠죠. 요게 하나가 중요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사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주어가 여기에 삽입이 됩니다. 알겠죠? 새로 들어와요.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어가 들어온다는 점이 핵심이고요. 이해가 됐니? 핵심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원래 없던 문장도 목적어가 생기고 이 목적어가 있는 문장은 목적어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앞에 나왔던 요거 저 피동문하고 똑같이 이게 피동문과 구별할 때 사용하는 가장 요긴한 방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여기는 사동문도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동 접사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사동 접사에는 이, 히, 리, 기, 우, 구, 추가 있죠. 그래서 얘를 쓰게 되면 파생적 사동이라고 합니다. 파생어를 만들었으니까. 자, 그 다음 뭐뭐게 하다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이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 이 친구를 통사적 사동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뭐 시키다 이런 거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아까 했던 것처럼 어휘적 사동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사동법에는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 자, 먼저 다섯 번째. 이중사동은 사용합니다. 알겠죠? 아까 이게 이중피동하고 다른 거야. 이중피동은 사용할 수 없는데 얘는 사용할 수 있어요. 이중사동이 되냐 마냐는 상관없어요. 그냥 얘는 그냥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우리가 예를 들었던 이 재운다만 보더라도 자다 플러스 이 플러스 우 플러스 다기 때문에 이렇게 사동이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들어간다고? 두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중사동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중사동은 사용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섯 번째. 이것이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이 있어. 자, 여기서 직접사동은 뭐냐면, 자, 여기서 직접사동이야. 그러면 직접사동이란 건 뭐냐면 직접 입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뭘 해주는 거야. 재운다 그러면 재우는 거야. 진짜 자장 하면서 두드려가지고 재우는 거야. 그에 비해서 간접사동 자게 하다라고 하면 자라고 명령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명령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그 직접사동은 직접 하는 거고 여기는 간접사동은 명령만 하는 것이다. 이런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한번 가볼게. 잘 봐.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히다야. 자, 그러면 옷을 입혔다고 하면, 자, 옷을 입히다야. 그럼 이거라고 하면 이건 두 가지가 다 되죠. 자, 요건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야. 요거는 파생적 사동이지, 그지? 예, 이렇게 파생적 사동인데 요 때는 두 가지가 모두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직접 입혀. 그러면 직접 사동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명령만 한 거야. 입어라고 명령만 한 거야. 그럼 뭐가 된다고? 간접 사동이 됩니다. 자, 한 번 더.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하다가 되면 요거는 자, 뭐뭐게 하다니까 통사적 사동이죠. 그죠? 통사적 사동인데 이 친구는 명령의 의미만 가짐으로 간접 사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파생적 사동의 경우에는 보통 중의성을 이렇게 가진다. 기억해두면 되겠죠, 그죠? 예, 중의성을 보통 가져요. 자, 그래서 간접 사동으로 의미는 또 통사적 사동은 간접 사동의 의미만 가진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피동사동 개념은 다 했고요.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정리하면, 그래서 피동과 사동을 여러분이 구분하실 때는, 자, 첫 번째는 당연히 의미상으로 구분해야 되는 거야. 당하다와 시키다 정도로 나누어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됐죠?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두 번째, 목적어의 유무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없으면 피동, 있으면 사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참고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전부 다 뒤에 가서 제가 수능 특강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풀면서 제가 하나하나 또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영상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영상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